안녕하세요. 10분 짧네요. 네. IoT 프로젝트를 하는 건데, 저는 제 본업은 디자이너인데 경험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게임 기반으로 경험 디자인을 하고요. 그래서 좀 약간 다른 입장에서 얘기를 조금 약간 해봤으면 해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IoT를 해서 결과물을 만들 것도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실 만드는 세상의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는 결국 경험인 것 같아요. 물건이 됐든 아니면 실제 서비스가 됐든. 그래서 경험적인 접근, 사람에 대한 접근을 좀 약간 오늘 얘기해봤으면 하는데요. 떨려서.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그러니까 사물을 어떤 만드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 그거를 사람들이 쓰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들은, 저는 이제 경험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내가 뭔가 이 사람에게 강한 경험을 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자꾸 뭔가를 많이 제공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뭔가를 많이 줄수록 많이 좋아하겠지? 그런데 하다 보면 많이 제공해주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비용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많이 제공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아한다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드시는 건 아니지만, 게임적으로 약간 생각을 해보면, 게임은 기본적으로 키가 아이덴티티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뭐냐면 그 사람이 뭐를 원할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생각할지 모델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변수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특정한 내가 원하는, 디자이너가 원하는 부분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 연습을 좀 해볼 건데요. 해도 될까요? 네. 지금 저 레크리에이션 강사는 아니기 때문에 좀 재밌는 거 할 건 아니에요. 재밌는 거 할 건 아닌데, 간단한 게임을 두 가지를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규칙을 변경을 할 거예요. 첫 번째 게임이랑 두 번째 게임이랑 규칙이 달라요. 그 게임을 하시고서, 이거는 제가 컨셉을 설명해드리기 위한 게임이기 때문에 절대 재미가 없습니다. 네. 일단 원래 동그랗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장소에서 해본 적은 없는데 일단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일어서실 거예요. 일어서시고, 앞뒤로 마주 보시면 되거든요. 마주 보시고 뭐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그냥 해볼게요. 그래서 일어나시겠어요? 네. 네, 이게 최적화된 공간은 아니지만, 네, 줄을 잘 맞춰서 앞뒤 보셔야 돼요. 네. 두 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뒤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할 게임은 킬러라는 게임이에요. 자, 킬러면 뭐를 할까요? 죽이는 거죠. 자, 그래서 규칙을 설명드리기 전에, 첫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죽일 타겟을 선택을 하세요. 지금 서로 마주 보시는 분들끼리 하시는 거예요. 뭐 6분이나 8분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좀 작은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마주 보는 그게 한 서클인데요. 서클 안에서, 자, 규칙 첫 번째는 타겟을 설정하세요. 자, 타겟 자기만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자기만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자, 타겟을 설정하세요. 자, 두 번째 규칙은, 제가 지금 아직 하시는 건 아니고, 네, 이렇게 원을 만드시면 조금 더 좋아요. 네, 이왕이면 원을 만들어 오시면 되고요. 네. 자, 두 번째 규칙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빵 하고 쏘시면 돼요. 네, 소리는 뭐 굳이 안 내셔도 되고요. 네, 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칙은 뭐냐면, 2명 이상한테 총을 맞았으면 죽은 거예요. 그럼 그분을 이렇게 바닥에 쪼그리고 앉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바로 앉는 게 아니라, 일단 다 손가락을 확인해서 2명 이상한테 총 맞은 사람은 앉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반복을 해요. 그러면 맨 나중에 몇 명 남을까요? 네, 간단한 계산인데, 네, 2명이 남겠죠? 네, 2명한테 맞아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규칙 이해되시죠? 네. 자, 타겟을 정하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자, 일단 주공분은 앉으시고, 살아계신 분은 쓰세요. 네. 자, 2명 이상한테 이렇게 포인팅을 당했으면 죽은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타겟을 정할게요. 자, 다음 타겟, 살아계신 분 다음 타겟을 정하시고요. 자, 정하셨나요?
네. 작전 짜시는 거예요, 지금? 네. 이렇게 깊이 있게, 자기 써도 되는데 써도 돼요. 네. 자살해도 상관없어요. 하나, 둘, 셋! 자, 안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죽은 분은 앉으시면 되고. 자, 좀 빨리 할게요. 자, 타겟 정하시고요. 하나, 둘, 셋!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타겟 정하시고. 하나, 둘, 셋! 여기도 굉장히 많이 살았네요. 자, 다 일어서 주시겠어요? 이게 첫 번째 게임이었는데요. 일단 다 일어서 주시고요. 아니요, 지금 게임 연습 아니었어요. 좀 실망스럽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레크레이션이 아니에요. 컨셉을 설명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자, 지금 굉장히 산만했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설계는 됐으나 상황 설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5분의 팀도 있고 8분의 팀도 있고 9분의 팀도 있는 거를 그냥 무작위로 하다 보니까 빨리 진행되는 팀이 있고 안 되는 팀이 있죠. 근데 똑같은 건데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이 상황에 맞춰서 적용을 지금 못 시켰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실 때요. 저는 이제 디자이너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래픽 디자인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를 만든다는 디자이너 입장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디자이너가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거를 컨트롤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확실하게 정하고 그 컨트롤 안에서 얻고 싶은 질문을 만들고 답을 구하는 게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때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자, 첫 번째 게임을 하셨는데 두 번째 게임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걸 왜 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게임은 그리고 지금 우리 쪽은 너무 사람이 많다. 그러면 좀 약간 섞어주셔도 돼요. 네, 아니 그냥 해보죠. 네. 자, 이번에는 첫 번째는 타겟을 마음속으로 정하긴 하세요. 네, 그 부분은 똑같고요. 자, 두 번째 규칙인데요. 두 번째는 제가 처음에는 하나, 둘, 셋 하고 시작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각 조에서 제일 먼저 총을 쏘실 분을 한 분만 그냥 정하세요. 한 분이 나서시면 돼요. 네, 각 조에서 한 분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 시작하면 첫 번째 분부터 총을 쏘세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순서대로 쏘실 거예요. 모든 사람이 손을 들고 나면 아까랑 규칙 똑같아요. 그 중에 2명 이상한테 총을 맞은 분은 사망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규칙을 조금 바꾼 이 게임의 이름은 디플로마시예요. 외교예요. 자, 그러면 네. 자, 이제 해볼까요? 시작하실 분 정하셨어요? 네, 먼저 쏘는 분을 하셔야 돼. 해보시면 돼. 자, 시계 방향으로. 자, 이제 시작할까요? 시작! 자, 첫 번째 분부터 쏘시면 돼요. 시계 방향으로. 손을 들고 계세요. 손을 계속 들고 계셔야 돼요. 끝까지. 자, 손을 계속 들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맨 나중에 결과를 볼 수 있으니까. 자, 모든 분이 쏘셨으면 죽은 분을 앉으시면 되고요. 네, 죽은 사람은 앉으세요. 자, 죽은 사람은 앉고요. 여기 막 정리가 되고 있어요. 네, 죽은 사람은 앉고. 네, 끝까지 다 하셨어요? 아직 안 돌았어요? 다 돌았으면 죽은 분만 앉으세요. 자, 죽은 분은 앉으시고. 자, 선이 죽은 데 있나요? 네, 선이 죽었으면 선에서 가장 가까웠던 시계 방향 분부터 시작을 다시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시작할까요? 시작! 이렇게 죽었어요? 우리 혹시 계속 하세요, 그냥. 자, 이게 서로 안 죽이는 거죠? 네. 자, 계속 하시면 돼요. 죽을 때까지.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앉으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좀 산만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제가 이 게임을 만든 디자이너 입장에서 최적화된 상황이 아니에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 밸런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몇 명이 하느냐라는 것들이 소셜 인터랙션에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 되게 중요해요. 자, 근데 지금 두 가지 게임. 자, 나는 킬러가 좋았다. 킬러가 좋으셨던 분? 네. 네. 그 다음에 외교가 좋으셨던 분. 자, 킬러가 왜 좋으셨어요? 단순해서 좋았어요. 자, 외교가 좋으셨던 분. 손 안 들어요? 네, 이거 들었어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좋았어요. 이제 전략적이셨네요. 자, 제가 두 가지 게임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는 킬러고, 그 다음에 하나는 디플로마시였거든요. 그 느낌이 조금 있었다라고 생각되세요? 플레이 하실 때. 그죠? 자, 근데 두 게임은 차이가 뭐죠? 거의 똑같은 규칙이죠. 규칙 한 가지만 달라요. 순서만 바꿨죠.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이 게임은 킬러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미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외교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 순서를 좀 약간 잘못 긴장해서 먼저 규칙 설명드리고 순서 설명드렸더니 이러고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규칙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것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플레이로 하셨는데, 자, 지금은 디자이너가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생각했던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자, 킬러를 할 때는 무슨 생각하셨어요? 판단하실 때. 자, 내가 누굴 죽이려 해요. 자, 판단 기준이 뭔가요? 편하게 생긴 사람? 네. 이게 교수님을 넣어서 하잖아요. 교수님들이 제일 먼저 죽으세요. 네. 감정 실려요. 네. 감정 실리는데. 그리고 오늘 여기는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남자들이 되게 남자스러우려는 남자들이 많으면 보통 남자들이 먼저 죽어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있고. 자, 어쨌든 처음에 제 생각에는 그래도 좀 편할 것 같은 사람을 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감정이 실렸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사실 친한 사람들하고 하면 조금 뭔가 관계가 나오긴 해요. 그리고 아니면 얼마나 불편한지도 사실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재밌게 그냥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냥 캠프 왔으니까 편하게 하셨지만 이 삿대질하는 행위잖아요. 이 행위 자체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편한 행위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삿대질하는 게 사실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는 기준이 없었죠. 판단 기준이. 그러니까 누가 나를 쏠지 모르니까 일단 한 번 하고 나면 좀 전에 네가 나를 쐈어? 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죠? 자, 그래서 일단 간단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한 규칙이었고, 자, 두 번째 외교라는 거는 어땠어요? 자, 첫 번째 사람이 조금 더 아마 진지하게 선택을 했을 테고, 아니면 막 선택했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 다음 분들은 어떠세요? 신경이 쓰이죠? 그 전 사람이 한 선택. 그리고 내가 이미 죽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쏘겠다고 했을 때 자기 의지가 많이 실리죠. 그죠? 예. 굉장히 간단한 게임인데 제가 이 두 가지 게임을 한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상태인데 사실은 정말 사소한 규칙 하나만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규칙이 바뀌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모델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방법이 조금 바뀌면 실제적으로 전체 경험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지금은 거의 똑같은 행위였는데 이걸 많이 사진 찍어놨으면 그냥 똑같은 행동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는 판단 기준도 적은 편이고 인터랙션 자체도 다르고, 두 번째는 굉장히 나름 복잡한,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쉬워질 수도 있는 그런 복잡한 게임이 됐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큰 포인트는 디자이너 입장에서 내가 만드는 어떤 조건들이 사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름 붙이는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게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지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아셔야 그 상황에서 실제 하고서 이게 내가 바꾼 내 설계에 의한 결과인지 아닌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특히 IoT 작업을 하시면서 모든 걸 다 컨트롤하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사실 게임이라 사람들 머릿속에, 그리고 간단한 행동이기 때문에 모델을 잡기가 쉬웠어요. 모델은 뭐냐면 이런 규칙 이해거든요. 직관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무엇을 할 것이다.
지금은 새로운 직관을 드린 건데 규칙이 짧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IoT로 서비스를 만드시고 제품을 만드시고 하게 되면 이제 가장 큰 챌린지는 게임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모델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어떤 사소한 규칙들로 연결된 모델들이 사람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테니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모델로 삼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좀 수월한 것들도 있겠지만 또 하다 보면 욕심 생겨서 사람들이 안 하던 행동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너무 크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지금 여러분 게임 하신 거 잠깐 기억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포기, 약간 사소한 세팅이 이 사람이 이걸 시작하게 됐을 때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이 굉장히 많을 이번 학기가 되겠지만 네, 오늘 잠깐 재밌었죠? 네, 오늘 게임하신 것처럼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